JS. 네, 오늘은 2019년 주식시장 폐장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져온 거는 이제 기사에 있는 건데요. 이제 2019년도 1년 동안의 주요 재테크 수단 수익률을 나타낸 거예요. 그래서 이번 2019년 동안에 금이 1등이었대요. 금이 20% 정도 수익률이 났고요. 주식 중에서는 코덱스 200, 이거는 코덱스 그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투자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 200개 기업만을 추려서 이제 하는 그런 약간 ETF인데요. 이 ETF가 13%, 그리고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.69%, 채권이나 뭐 주식 펀드 같은 경우는 3%대,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금은 2%. 2019년에 수익률이 이렇게 됐대요. 근데 제가 이 중에서 한번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금이에요. 금 관련된 건데, 제가 2018년도 가을에 금을 구매했었거든요. 실물로.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이었나 9월 달쯤에 금을 팔았어요. 그러면은 이제 아마 금 시세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건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. 금값이. 근데 사실 실물 투자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금 같은 경우는 살 때도 세금이 붙고 팔 때도 세금이 붙고요. 그리고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싸게 사야 돼요. 싸게 팔아야 돼요. 그래서 금은 솔직히 일반 투자자가 실물로 투자하기에는 좀 진짜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거기다가 특히 은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. 제가 은도 이제 한 몇 킬로 정도 사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팔았을 때 이익이 몇천 원밖에 안 났어요. 은이 더 심한 것 같아요. 금보다도. 어쨌든 간데 저는 그래서 실물 투자보다는 저도 그래서 그 한번 경험을 해보고 생각해본 게 이제 금 펀드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위험 해지 차원에서 금 펀드, 그 코덱스 골드라는 금 펀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국제 금 시세에 따라서 이제 그 펀드 시세가 바뀌는 그런 이제 그 펀드인데요. 그게 ETF 같은 건데요. 그래서 코덱스 골드를 차라리 사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이제 수익을 냈을 때 그걸 비교해 보니까 차라리 금 펀드가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금은 실물보다는 펀드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한번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그 자료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은 한국투자증권하고 키움 두 가지 쓰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금액 비중으로는 한 30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한국투자증권 이제 올 1년 동안 수익률이 지금 보면 6%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평균으로 보신 그 수치보다는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6%도 나쁘지 않은 전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좀 만족하는 부분은 이 7, 8월 이때예요. 7, 8월에 아마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. 7, 8월 달, 특히 8월 달에 뭐 우리나라 뭐 증권 시장이 무너진다, 2008년 뭐 대공황 수준의 쇼크가 온다 하면서 주가도 엄청 빠지고 또 이제 뭐지 코스피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이랬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8월 달에 국민연금은 진짜 돈을 엄청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때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. 그랬더니 사람들이 댓글로 뭐 우리 돈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, 왜 망해가는 코스피에다 돈 투자하냐 이런 식으로 엄청 깠는데 결국은 지금 2019년도 12월에 돼서 다 회복했잖아요. 지금 국민연금 아까 제가 뉴스 보니까 수익률이 8% 나왔더라고요. 국민연금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투자 시장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지 좀 이득을 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, 8월 달에 이렇게 마이너스 안 났던 이유는 한국전력을 이때 봄에 구매를 했었어요. 한 4월, 5월쯤에. 왜냐면 한국전력이 PBR 대비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. 그래서 구매를 하고 좀 기다렸더니 7, 8월 되니까 엄청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아마 그 마이너스를 좀 한국전력 덕분에 회복한 것 같아요. 왜냐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전력 비중이 가장 높았거든요. 그 당시에는. 그래서 좀 많이 좀 버티고 해서 이제 6%까지 6%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키움이에요. 키움은 제가 금액 비중으로 한 70%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했을 때 지금 수익률이 12.54%예요. 물론 이제 아까 코덱스 200보다는 좀 떨어졌어요. 코덱스 200이 13%인데 저는 12%잖아요.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아쉬운데 그래도
지금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 수익을 낸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스스로가. 왜냐면은 보통의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보면은 뭐 10명 중에 9명은 잃고 1명은 돈을 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 제 스스로 올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이 정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요. 또 이 12% 플러스 제가 구매한 그 뭐 KTNG라든지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배당주가 있기 때문에 그 배당까지 합치면 제가 봤을 때 한 15%? 그 정도 수익은 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올 한 1년 동안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남들처럼 예금 뭐 2%, 3%짜리 적금 이런 거만 들었다면은 전 진짜 엄청나게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이런 수익률을 내고 이런 이제 복리 효과로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통해서 제 자산을 늘려나갈 거예요. 그래서 제 진짜 꿈은 미래에 뭐 그분들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존리 대표님이나 제가 요즘에 챙겨보는 냉철 TV의 그 유튜버분처럼 이렇게 개미 투자자, 개인 투자자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제 장기 투자 기록을 남기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 장기 투자를 보시고 저를 따라 장기 투자를 좀 하시면서 같이 좀 이렇게 자본주의의 과실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